안녕하세요. 이지2 C샵 프로그래밍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간단하게 로그인 창을 만들어 보고 로그인이 완료되면 새로운 창을 띄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비주얼 C샵 익스프레스를 켜주시고 네, 이번에도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폼즈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이름 알아서 지어주시고요. 저는 로그인 example이라고 짓겠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세요. 네, 지난번처럼 이렇게 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 상자의 컨트롤도 올려보겠습니다. 도구 상자를 이거 자동 숨기기 해제해 놓으면은 네, 이렇게 옆으로 도킹이 되는데요. 흔히 보면 로그인 창의 형식대로 아이디를 적을 텍스트 박스랑 비밀번호를 적을 텍스트 박스, 그리고 확인 버튼, 종료 버튼을 올려놓겠습니다. 네, 해봅시다. 텍스트 박스, 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끌어서 올려놓고 하나 더 끌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또 올려놓고 또 종료시킬 종료 버튼을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살짝 옮겨주고 이제 레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이디를 적을 텍스트 박스인지 비밀번호를 적을 텍스트 박스인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를 표시를 해줄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위치 보라색 선이 나오는 데다 보기 좋다 이런 식으로 네, 알려주는 겁니다. 좀 크기 좀 조절해 주시고 이 버튼 위치도 좀 조절해 주시고요. 네. 살짝 간격 살짝만 띄우고 일단은 이렇게 사이즈 조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올려놓은 컨트롤들의 적힌 값들을 바꿔봅시다. 지금은 이 버튼들의 경우 각각 버튼 1, 버튼 2라는 텍스트가 적혀 있고 이 레이블들의 경우 레이블 1, 레이블 2라는 텍스트가 적혀 있죠. 이제 이 값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컨트롤들의 속성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네, 일단 변경하고자 하는 컨트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저는 원래 이 창이 떠 있었는데요. 이 창을 끈 상태로 보면은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이러면 이 창이 뜨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초선상이 뜨고 영어로 되어 있게 하지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영어 수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네, 지금 저는 ABC 순서로 정렬되어 있고요. 네, 여기 사이즈에 보면은 위드랑 하이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경 가능하죠. 지금 전 너비를 좀 변경해 볼게요. 80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원래대로 75로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모양이 변한 걸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마우스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마우스로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설정이 힘든 것들 있죠. 이런 걸 이제 속성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독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면요. 위에 하면은 위에 버튼이 딱 달라붙고 지금 탑이라 돼 있죠. 아래 버텀에 딱 달라붙고 네, 라이트 오른쪽에 달라붙고 레프트 왼쪽에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없게 논하겠습니다. 가운데 누르면 fill 전체 다 채우게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엔 앵커 속성이라고 있는데요. 거의 맨 위쪽에 앵커 속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폼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은 네, 그냥 버튼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이거를 바꿔서 앵커 속성을 바꿔보면요. 네, 탑 레프트하고 라이트까지 찍어볼게요. 탑 레프트 라이트 찍혀있죠. 이걸 변경해주면은 버튼의 크기가 함께 변합니다. 네, 이런 거고요. 이런 속성을 앵커 속성이라고 하고 네, 저는 원래대로 이걸 돌려놓겠습니다. 탑 레프트로.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정말 중요한 이제 글자를 바꿔볼게요. 텍스트를 바꿔볼 텐데 여기 보면은 쭉 내려다 보면은 네,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네, 지금 버튼 1이라 돼 있죠. 이걸 이제
확인 이렇게 딱 지정하고 여기다 이제 종료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여기 버튼들 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 박스에도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글자를 치게 되면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교시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박스 자체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이 레이블로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필요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레이블에다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컨트롤도 말고 폼 자체의 속성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폼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텍스트를 로그인 이렇게 바꿔보면은 여기 로그인이라고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의 다른 속성도 볼까요? 보면은 대표적인 게 폼 보더 스타일이라고 있죠. 지금 이게 사이즈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원래 실행하게 되면요, 예, 이렇게 창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앵커 속성에 따라서 뭐 버튼이나 컨트롤들의 크기가 달라지긴 할 텐데 일단은 창 크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폼 볼더 스타일 사이즈업이 아니라 뭐 픽스드 싱글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면은 네, 조절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절이 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이건 로그인 창이기 때문에 굳이 사이즈 조절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fixed single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fixed tool window, sizable tool window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냥 저는 fixed single 아니면 fixed dialog 이것도 괜찮네요. 네, 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로그인 창이니까 최대화나 최소화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이제 보면은 쭉 내려서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요, 그 미니마이즈 박스 false 해버리시면은 이게 비활성화된 걸 볼 수 있죠. 맥시마이즈 박스도 false 하면 네, 이게 아예 사라져 버려요. 이걸 true 하면은 네, 미니마이즈만 살아 있고 맥시마이즈는 그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 둘 다 false 할게요. 네, 이제 닫는 창 하나만 남았네요. 닫기 버튼 하나만. 이걸 전체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컨트롤 박스 속성을 false로 바꿔버리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컨트롤 박스 속성은 true로 해놓고요. 네, 자 이제 속성을 다 변경해 보았으니까요. 이번엔 소스 코드에서 각 컨트롤들의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코드를 적는 창으로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썼었던 메시지박스.show를 이용해서 인사말을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네. 메시지박스.show 네, 괄호를 열고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텍스트박스1 텍스트 하고 더하기 요 님 안녕하세요 하고 네, 이렇게 닫을게요. 네, 따옴표 잘 적어주시고 네, 괄호를 닫고 괄호를 닫고 명령을 끝낸다는 의미의 세미콜론까지 붙여줍시다. 이 상태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뭐 제 원래 아이디는 뭐 블랙매직2를 적고 확인을 누른다. 네, 그럼 뭐 블랙매직2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뭐 지금은 비밀번호에 대한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뭘 적어도 상관이 없고 비밀번호까지 다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죠. 뭘 눌러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 소스 코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메시지박스.show에서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뭐 세미콜론 찍고 뭐 괄호 열고 닫고 뭐 이런 거 다 비슷한데 이게 생소하죠. 텍스트박스1.text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온점 텍스트박스 1점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텍스트박스 1이라는 컨트롤의 텍스트라는 속성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텍스트박스 1이라는 컨트롤의 텍스트라는 속성을 가져와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텍스트박스 1이란 게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요, 네,
지금 여기를 보면은 디자인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죠. 아까 입력에 성공했던 텍스트 박스, 요 텍스트 박스죠. 이거 클릭하고 속성창을 확인해 볼게요. 맨 위에 보면요, 거의 위에 괄호 안에 name이라 적힌 속성이 있죠. 이 속성을 임의대로 변경하고 실행해 볼게요. 텍스트 박스에서 box에서 o를 뺐다. 이 상태로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은 잘 실행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일단 잘 실행이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예 그 소스 코드 창에서 텍스트 박스에 box에 o가 빠졌죠. 그래서 아예 여기까지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여기를 다시 지워서 텍스트 이렇게만 해도 여기 다 지워져 버려서 텍스트로 다시 다 바뀌어 버리죠. 지금 여기랑 연동이 돼가지고 바뀌어 버리는데, 저는 강제로 아까 여기 있었던 텍스트 박스 1 다 적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거 아니오로 클릭할게요. 오류 목록을 보면요, 텍스트 박스 1 이름이 현재 컨텍스트에 없대요.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 1,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텍스트 박스 1이라고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냥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여기서는 그냥 텍스트 박스 1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매치가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오류가 뜨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 박스 1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1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대략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대로 된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화면 디자인은 아까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사용자가 적은 id랑 비밀번호를 알아야겠죠. 그건 여기 텍스트박스 1.txt랑 텍스트박스 2.txt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프로그램에 저장된 id를 사용자가 입력한 id와 비교해서 맞으면 비밀번호도 비교해보고 아니라면 다른 id를 비교해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 일단 여기서는 id를 그냥 한 개로 진행할게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스 코드가 조건에 맞으면 실행이 되고 아니면 실행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제어문 중에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if문이 가장 대표적인 조건문입니다. 확인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코딩 창으로 들어가 줍시다. 일단 이거를 이제 삭제해 주시고 처음에는 일단 id 한 개랑 비밀번호 한 개를 비교해보는 간단한 방법을 써볼게요. 따라서 적으세요. if 텍스트박스 1.txt는 administrator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아주세요. 이 if문에서는 if문 맨 뒤에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고 이 중괄호가 세미콜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부분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하나 더 적을게요. if 텍스트박스 2.txt는 패스워드 123 패스워드 123 이렇게 하고 다시 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다가 메시지 박스.show 안녕하세요 미니스트레이터님 하고 이제 여기는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메시지 박스.show 뒤에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딱 눈만 봐도 감이 오지 않나요? if문이 있고 소괄호가 있고 또 다시 열린 중괄호 속에 다시 if문이 있습니다. if문은 이 소괄호 속의 조건이 참이면 중괄호 속에 있는 이 명령들을 실행하고 아니라면 그냥 빠져나가게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일종의 제어문이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 id에다가는 administrator A 대문자였죠. 적어주고 패스워드에다가는 패스워드 123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님
하고 제대로 뜹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스워드를 하나라도 틀리거나 네, 아이디를 하나라도 틀리면은 확인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네,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네, 종료할게요. 네, 대소문자 구분 철저히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철저히 하니까 잘 지켜주시고 이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일단 if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텍스트박스 원점 텍스트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 뒤에 지정된 이 텍스트와 같다면 네, 같다면 이 중괄호 내의 소스 코드가 실행될 거고 또 그 안에 if문이 있죠. 텍스트박스 투점 텍스트가 패스워드 123과 같다면 등호 같다면 이 중괄호 내의 메시지가 실행되겠 이 메시지 박스 쇼가 실행되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 박스 좀 쇼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님 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짚고 간 게 있는데요. 바로 if문의 if문 조건에 들어가는 이 괄호 속에 들어가는 등호인데요. 등호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썼습니다. 등호를 한 개만 쓰고 실행하게 되면 네, 보시다시피 빨간 줄 챙기고 실행을 하면 오류가 뜨죠. 네, 암시적으로 스트링 형식을 불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난 시간에 등호는 대입 연산을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대입 연산을.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것을 그냥 좌변에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연산을 따로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등호 두 개가 들어가는 이 연산자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은 네, if문 이하가 실행되는 거고 아니라면은 그냥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if문의 가장 기초적인 걸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네. 먼저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메시지를 출력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if문 괄호 닫힌데 중괄호 닫힌데 아래에다가 else 하고 메시지 박스점 show 올바른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아이디를 아무거나 틀려 보겠습니다. 네, 올바른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뜨네요. 네. 그 다음에 안쪽에 if문도 마찬가지로 else 메시지 박점 show 이번에는 비밀번호에 관련된 거니까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아이디를 맞게 써볼게요. 네, 맞죠? 비밀번호를 틀리게 되면은 네,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아이디를 먼저 틀려볼게요. 네, 올바른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뒤에 비밀번호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왜냐? 그건 이미 여기서 if문으로 한번 걸려졌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if문이든 else문이든 실행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건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이거를 다 주고 그러니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겁니다. 새로 적을게요. if 텍스트박스 원점 텍스트박스 원점 텍스트가 administrator 이고 and 사인 두 개, 앰퍼센트 두 개 쓰고 텍스트박스 투점 텍스트가 패스워드 123 이다 하고 괄호를 열고 닫고 또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점 쇼 님 안녕하세요. 네, 그냥 인사말 아까 썼던 인사말 있죠? 알아 써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else 메시지 박점 show id 혹은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id나 비밀번호 둘 중 하나만 틀려도 오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네, 일단 확인해 볼게요. id 더 비밀번호는 3
해서 확인을 하면은 네, 제대로 뜹니다. 어드민스트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제대로 뜨고, 근데 패스워드를 하나 틀려볼게요. 네, 패스워드를 하나 틀려도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확인해달라 그러고, 아이디를 틀려도 네,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확인해달라고 뜹니다. 네, 제대로 작동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디나 비밀번호 둘 중 하나 틀려도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데, 이 앰퍼샌드 두 개, 네, 엔드 이거를 이 키 두 개 있는 걸 기준으로 양쪽의 조건을 비교해서 양쪽 다 참이면 이 전체 덩어리가 참이 되는 거고, 둘 중 하나라도 참이 아닌 거짓이면 이 전체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앰퍼샌드 두 개가. 그러니까 뭐뭐이고 뭐뭐이면 참이다. 네, 이런 식이죠. 왜 여기도 앰퍼센트 기호가 두 개냐고 물으신다면 네, 지금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개짜리는 다른 데 쓰이거든요. 네, 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로그인이랑은 좀 거리가 먼데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전체가 참이 되게 하는 연산을 좀 알아볼게요. 네, 바로 이 연산입니다. 이거 짝대기 두 개, 막대기 두 개. 이 연산인데 이게 무슨 기호인지 모르시겠죠? 네, 바로 백스페이스와 더하기 기호 사이에 있는 우리 앞에 원 표시 있죠. 그 버튼을 Shift 키 함께 누르면은 나오는 기호입니다. 보통 키보드에서는 네, 세로로 선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그 기호인데요. 네, 이렇게 선 두 개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 기호 두 번 써주시고, 이번에는 앰퍼샌드와 마찬가지로 두 개를 써야 해요. 한 개짜리는 또 딴 데 쓰이고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행해 보면은 아이디를 맞고 비밀번호를 틀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님이 안녕하세요 뜨고, 패스워드는 맞게 쓰고 아이디는 틀렸어요. 네, 이렇게 해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님이 안녕하세요 뜹니다. 네, 만약 둘 다 틀리면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뜨죠. 네. 근데 이건 뭐 로그인이랑 거리가 머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한 결과로 새로운 창이 뜨면 좋겠죠. 네, 이번에는 새로운 폼을 띄우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폼을 띄우려면 일단 새로운 폼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이 프로젝트 이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네, 추가 윈도우즈 폼 항목을 클릭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름은 적당히 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폼 2라고 짓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운 폼의 디자인 화면이 뜨죠. 네, 뭐 그냥 적당히 꾸밀게요. 로그인이 완료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겠습니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텍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해주고 쭉 늘려주시고, 멀티라인 속성을 true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네, 멀티라인 속성이라고 있었는데, 멀티라인 속성을 false로 하면은 한 줄만 적을 수 있고, true로 하면 이렇게 여러 줄 적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은 일단 대충 폼 디자인을 완료했고요. 네, 다시 이제 처음 생성된 폼 1으로 돌아갈게요. 소스창을 띄워주시고,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부분인 이곳 여기 있죠? 여기다가 따라서 적으세요. 적당히 한 칸 띄고 하고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쇼. 지금 이 소스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 form.show 이 부분만 좀 잘 알아둡시다. 네,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은 아이디 맞게 적고 비밀번호도 맞게 적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폼이 뜹니다. 네, 멀티라인 속성을 true로 해줬기 때문에 여러 줄을 한 번에 적을 수 있고요. 네, 이걸 다시 닫고 닫겠습니다. 근데 로그인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 창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한 줄을 더 적을게요. this.hide. 네, 이렇게 한 줄을 적고 다시 실행하게 되면 네, 확인 버튼 누르고
메시지 봤을 때만 그것도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새로운 창이 이렇게 떴어요. 새로운 창이 떴는데 이걸 한번 꺼볼게요. 근데 로그인 완료 창을 꺼도 프로그램이 종료되지가 않아요. 네, 프로그램이 종료되지가 않고 아직 뭐 오리온 물론 호스트 스택 뭐 이런 게 다 떠 있어요. 실제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봐도 여기 어디 보자. 네, 여기 세부 정보에 보면은 로그인 example.vshost.exe 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여기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작업 끝내기를 눌러서 꺼버리면은 네, 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제서야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프로그램 자체가 첫 번째 폼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program.cs 파일 열어보면 application.run에서 new form 1 해가지고 이 form 1을 넣어주는 게 보이죠?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파악하자면은 form 1을 통해 이 프로그램, 즉 어플리케이션이 이 form 1을 통해 실행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form 1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했으니 form 1을 꺼야만이 어플리케이션도 종료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form 1이 꺼져야만이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orm 2가 꺼질 때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form 2 디자인 창에 들어가서 폼 자체를 클릭하고 뭐 컨트롤 다른 거 클릭하지 마시고 폼 자체를 클릭하고 이 속성 창 있죠. 여기서 번개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이게 이벤트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한 이벤트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도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그래서 폼 클로징 이벤트를 찾아서 빈칸에 대고 옆에 빈칸에 대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뭐 버튼 이벤트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벤트 처리기가 생성되면서 소스 코드 창으로 넘어옵니다. 이 부분에다 간단하게 한 줄만 추가할게요. application.exit 하고 이 한 줄이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네, 어디 한번 볼게요. 아이디에다가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적어주고 패스워드 123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로그인 창 정상적으로 꺼졌고 폼 2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종료하게 되면 네, 전부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죠. 네, 이거는 이 한 줄이면 프로그램이 꺼지는 거니까 아까 이걸 복사해가지고 아까 맨 처음 만들었던 종료 버튼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도 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근데 보통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친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확인 이 버튼이 자동으로 눌려서 로그인이 되죠. 네, 그런 기능을 구현하려면은 이 폼 1을 전체 딱 폼 1을 클릭한 다음에 찾아보세요. 위쪽에 보면은 accept 버튼 accept 버튼이 현재는 지금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버튼 1 확인 버튼이죠. 버튼 1을 선택하게 되면 확인 버튼 옆에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종료 버튼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해 보면은 아이디 쳐주고 패스워드 3 해가지고 엔터만 딱 눌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스워드 창인데 아까는 그냥 우리가 치는 게 그대로 다 나왔죠. 네, 이제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은 텍스트 박스의 속성 중에 패스워드 캐릭터, 패스워드 차라는 이 속성이 있는데 보통 이걸 쓰죠. 네, 보통 이걸 쓰죠. 이걸 하나 한 글자 입력해주고 또 실행해볼게요.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다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다가 패스워드 123이라고 적어두고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제대로 입력한 다음에 확인. 네, 그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폼 디자인을 해보고 속성도 변경하고 조건문인 if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데다가 다른 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배워봤습니다. 꽤 많은 내용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벤트 목록에서 이름만 보고 뜻을 대충 유추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 사이즈 체인지드, 텍스트 체인지드, 텍스트 체인지드 이 속성은 이제 텍스트 박스의 속성인데 이거는 한 글자 한 글자 바뀔 때마다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실행되는 거고 마우스 클릭, 마우스 엔터, 마우스 무브 이런 마우스 관련 이벤트도 있고 단순한 클릭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속성에서도 그냥 바꿔볼 만한 게 많아요. 네, 폰트를 바꿔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앵커 속성 바꿔서 폼 크기 조절하는 거에 종속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예제 형식의 강의는 따라만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굴려봐야 실력이 늘어나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모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